네, 오늘은 7의 5절 페이저, 즉 정연파를 페이저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의 앞절에서 복소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수를 복소수에 대한 그 J로 표현을 해서 J의 복소수의 연산과 사칙 연산 그리고 회전 연산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교류회로, 즉 우리가 정연파로 표현되어 있는 교류회로를 이와 같은 복소수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는 정연파와 그 정연파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 그림 7의 8, 그 정연파와 그 페이지 형태를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오른쪽 그림에 그 정연파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인파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인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왼쪽에는 이와 같은 그 원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이 정연파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는 그 VM,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t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혹은 원점에서 지나가지 않고 세타만큼 빨리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될 때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교류파형은.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인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6장 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순식값이라 그러죠. 순식값. VM이 최대값이고 오메가는 각속도죠. 오메가는 각속도.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원 둘레를 일정한 속도로 각속도로 표현하는데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의 레디안으로 표현되느냐, 이동을 하느냐, 이것이 오메가죠. 그래서 레디안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t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특정한 그 정연파에서 특정한 위치에 지점이 되겠죠. 차관 이런 식으로 그 표현되는 그 정연파 교류는 이것을 잘 보면 그 이 최대값이 VM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그것을 0하고 0과 원점 5와 A의 페이저를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저를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저라고 그러는데 페이지의 정의는 잠시 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 정연파 교류의 임의의 한 점은 예를 들어 요점이다. 그러면 그때를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X축과 평행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그게 그 바로 모든 점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이 원 둘레의 한 점과 대칭이 된다. 투영이 된다. 한 점에 투영이 된다. 즉 투영이 된다는 것은 요 순식값의 모든 점들이 원위의 모든 점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 매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점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의미의 정연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각도가 좀 작게 보이는데 즉 원점에서 세타만큼 빨리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은 여기라고 보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t가 제로일 때 요 점은 바로 요 점이 되는 거죠. 원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교류의 전압은 여기서부터까지의 이 전압이 크기가 되겠죠. 이것은 요 점에서 y축을 딱 쳐다보면 y축을 좀 이어보게 되면 요 값이 바로 뭐냐면 요때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바로 여기서 v의 제로 값이 되겠죠. 크기가. 그래서 오메가의 속도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러면 t가 t1만큼 이때 이제 t가 0이죠. t가 t1만큼 갔을 때는 요 점까지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그 정연파 교류의 순식값은 이 점이 되겠습니다.
t가 t1일 때, 그러면 얼마만큼 각속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각속도가 오메가고 t1만큼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동한 각도는 요만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분의 파이 레디안 퍼 세컨드다. 그리고 2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2 파이 레디안만큼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 곱하기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각도가 나타나죠.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래서 이 이동한 각도가 오메가 t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순식값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요 각도가 되겠죠.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가 됩니다. 즉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메가 t1만큼 시간 t1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점이 만나게 되는데 요 점은 바로 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상에서 보면 그럼 그때 그 점의 y축에 투영되는 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바로 뭐랑 같으냐면 여기서 요만큼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기 VT1이 되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 정연파 교류 한 사이클, 여기서부터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서 360도, 2파이 레디안만큼 가는 게 360도죠. 여기서부터 요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바로 이 최대값을 지름으로 하는 이와 같은 원의 한 바퀴를 도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서 끝나야지 한 사이클이 되겠죠. 이렇게. 요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연파 교류는 t가 0인 위상 세타의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최대치의 회전 페이저를 표현할 수 있고 회전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게 최대치 회전 페이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한 바퀴 회전을 하면 그래서 요 최대값이 됐을 때 요 부분을 A라고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죠. A가. 여기 왔을 때는 여기가 B가 되겠고 B점이 요 부분이 C가 되겠고 요 부분이 D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와야지 한 사이클이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이거와 같다는 거죠. 이거 같은 거로. 그래서 이때 이 최대값이 최대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 정연파의 최대값.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정연파 사인파의 최대값은 바로 이 부분이죠. V 피크. V 피크 혹은 VM. 이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 요 각각의 매 순간의 값은 그 해당되는 위치가 Y축에 투영되는 그 값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순식값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정연파 교류의 한 사이클, 360도 한 사이클 점에 있는 모든 매 순간순간의 값은 이 원위에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연파로 되어 있는 교류를 해석을 할 때 이것처럼 생각함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함수 미분이라든가 덧셈이라든가 적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야지 회로를 해석하게 되는데 전압이라든가 교류 전압이라든가 교류 전류를 구하게 되는데 페이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페이저로 표현하려면 요거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원점에서 얼마만큼 각도로 시작이 되느냐, 얼마만큼 빨리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세타죠, 세타. 즉, 원점에서, 에, 다시 한번 그걸 그려보면, 예, 원점에서, 즉,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방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제 파형이 있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와 같은 파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V는 이꼬로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오메가 t가 전압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만 만약에 원점에서 시작이 되지 않고 방금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파형이 세타만큼 빨리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타만큼 원점역에서 세타만큼 빨리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최대값은 VM이라고 그러면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페이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바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요 만나는 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여기서 페이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OA가 그래서 이게 그 이쪽으로 이렇게 파형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사인파가.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형태로 빙글빙글 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파형은 항상 오메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메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회로에 뭐 RLC 회로라든가 이런 주어진 회로에서 전압이나 전류에서 오메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각속도는 일정한 각속도입니다. 정연파를 다루기 때문에. 다만 뭐가 다르냐? 크기, 전압의 크기와 위상만. 이 세타가 위상이잖아요. 위상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V 최대값과 사인 오메가는 안 바뀌니까 플러스 세타.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전압이나 전류를 구한다면 이 크기 그리고 이 위상 이거만 구하면 나머지는 사인은 그대로 쓰면 되고 오메가도 안 바뀌니까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할 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룬 이 복소수를 이용을 해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원리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즉 정연파 교류의 한 주기는 그 최대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모든 그 점에 그 투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크기들을 구하고 위상을 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식값으로만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교류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그림 하나를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그린 자료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 좀 더 먼저 이거는 V는 이끌어 사인 오메가 이게 파이가 제로인 경우죠. 파이가 제로인 원점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바로 요 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오메가 t만큼 시작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원점이 여기니까 요 점은 여기랑 투영이 되고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요때 요 값의 크기는 아까도 우리 본 것처럼 여기서 y축을 쳐다봤을 때 만나는 점 요 지점이죠. 요 값의 크기나 여기서 요 값의 크기나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이죠. 최대값 바로 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이때 y값을 쳐다봤을 때 y값과 해당되는 부분이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의 최대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페이저, 원 페이저, 원 위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150도일 때 다른, 여기 150도 여기 있었죠? 바로 요 위치죠. 이때 투영된 요 값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때의 신호 값이죠.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t 하게 되면 각도로 나타나죠. 레디안으로. 150도. 이거는 각도로 표현되는데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이게 2분의 파이가 되고 파이가 되고 이거는 180분의 150 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지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보면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VP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한 사이클에 있는 모든 그 순식값은 이 원위에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존재하게 되고, 이 원위에 이동하는 각속도는 이거의 오메가와 같다. 오메가. 그리고 t를 곱해주게 되는 특정 지역의 그 값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모의 실험하는 것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정을. 그걸 이제 좀 실제로 파형이 이동하는 것을 보려면,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이 사이트가 MIT에서 만든 매슬렛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복잡한 그 수학의 물리의 어떤 현상들을 알기 쉽게 파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모의 실험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RLC 서킷, 시리즈 RLC 서킷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보면 여기서 보면 이거죠. 네. 여기 중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밑에 직렬 RLC 회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8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건데, 시리즈 RLC 서킷, RLC 회로가 있고 RLC 값을 조절해서 그때 전압과 오메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페이저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입력되는 전압 V와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교류 파형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T가 이제 진행되는 에 따라서 정연파 커브니까, 정연파 파형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점하고 요거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요 높이가 요 높이에 해당하는 값, 요 y값, 요것이 바로 여기 값이 되고, 그때의 각도가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각도, 그러니까 각도와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위치의 각도의 크기. 또 여기 있다. 그러면 원점에서 정연파, 사인파의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는 오메가 t잖아요. 그건 뭐랑 같으냐면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각도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때의 크기는 이 꼭지점, 이 반지름, 이 원의 요 위치, 원 OA, 요거의 y값, y축에 투영되는 값, 여기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이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한 사이클 360도 할 때마다 이건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 정연파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이것을 이제 페이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는 페이저를 이제 표현된 건데, 이와 같은 정연파를 이렇게 어떤 일정한 크기와 최대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크기와 그 다음에 이 세타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페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정연파를 페이저로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케이스에서 나온 겁니다. 케이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183쪽에 정의가 표현되어 있는데, 페이저는 페이저는 페이스에서 나온, 위상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정연파 교류 신호를 시력값, 이거 항상 이것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최대값이 아니라 시력값과 위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위상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페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상이라는 게 영어로 우리가 페이즈죠, 페이즈.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OR을 붙여서 페이저, PHASOR 이렇게. 그래서 그 페이저는 정연파 시력값과 위상으로 표현이 된다. 정연파 교류를 시력값과 위상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략한 거냐면 사인이라는 표시, 오메가 t 표시 이것을 생략하고 우리가 이 크기와 위상을 표현한 거죠. 크기와 위상을 표현하면 우리가 파형을 그 정연파 교류 순식값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순식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순식값. 이것은 페이저죠. 복소수를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결국 복소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 앞에서 복소수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삼각함수 형식, 그 다음에 극좌표 형식, 그 다음에 그 직각좌표 형식, 지수함수 형식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극좌표 형식이 바로 뭐냐면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한 거죠. 극좌표 형식. 자, 그래서 i는 루트 2i 이게 바로 뭐냐면 최대값이죠. 우리가 보통 이것을 im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루트 2로 나누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시료값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 우리가 6장에서 시료값은 RMS를 붙여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류를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는 시료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류전압 220V 교류전류 뭐 3A 이러면 그것은 시료값입니다. 나머지 최대값이라든가 평균값은 그걸 표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RMS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대문자로만 써주면 시료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루트 2 곱하기 i 시료값으로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최대값 위치에 이게 바로 시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페이저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씁니다. 볼드 페이스. 우리가 그 페이저 복소수 표현할 때처럼 그러면 시료값의 크기와 그 다음에 알파 위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베타 이럴 때는 이게 시료값이죠. 그리고 이게 위상이죠. 그래서 v는 이 전압 이거는 이제 순식값이죠. 순식값은 i v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하게 되면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줘야 되죠. 굵은 글씨로. 그래서 v는 시료값에 그리고 위상에. 요거 같은 경우는 루트 2v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루트 2i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최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시료값이 되죠. 그래서 시료값 그리고 위상은 알파.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값으로 표현되었으니까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시료값이 되죠. 이건 바로 시료값이 되고 그리고 베타를 해주면 이 부분이 바로 페이저입니다. 페이저. 그래서 순식값을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순식값을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저를 알면 순식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해석함에 있어 복소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 A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극좌표 형태로 표현되면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위상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시료값을 페이저로 표현하는 그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저를 일단 표현하게 되면 여기서의 전압이나 전류 관계를 페이저로 연산을 한 다음에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크기와 위상으로. 그러면 순식값은 금방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페이저가 전류가 3A 20도다. 그러면 이거 순식값은 어떻게 돼요? 이게 시루값이니까 3 시루값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최대값이 되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0도죠. 20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순식값으로 표현된 전류입니다. 그래서 페이저로 전압이나 전류가 표현이 되면 구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그 순식값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식값과 페이저 간에 왔다 서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은 항상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6장에서부터 어떤 교류 회로에 주어진 전압이 있고 RLC 혹은 RC 직병렬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든가 콘덴서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든가 할 때는 순식값을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계속 이 생각함수가 돌아다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8장에서 배우는 것은 이와 같은 그 페이저로 변환을 해서 거기서 회로를 간단하게 연산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걸 알았죠. 그래서 교류파형을 해석함에 있어서 삼각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페이저로 변환을 해서 오음의 법칙이라든가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복잡한 연산을 좀 간단하게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복소수의 가감산 그 다음에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 이런 것만 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페이저로 값이 나오고 그 값을 다시 순식값으로 변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연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실제로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요 연산을 7장에 그 예제 연습 문제도 있으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요 계산해서 문제는 없게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순식값으로 표현된 것을 페이저로 변환해라. 그리고 복수 평면상에 그것을 표현하라. 이렇게 그려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V1 60 사인 오메가 t. 아까 페이저로 바꾸려면 시력값과 위상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60 사인 오메가 t 그러면 60이라는 것은 최대값이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세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세타가 0이라는 거죠. 따라서 페이저를 바꾸려면 이거 최대값이니까 이걸 순식값을 바꾸려면 루트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1을 나누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세타가 없으는 거예요. 위상이. 그 위상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7이 최대값이죠. 따라서 이걸 시르값으로 바꾸려면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도가 바로 뭐예요? 그 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거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표현될 때 루트의 60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타가 0이니까 이렇게 V환이 이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30도니까 마이너스 30도 I2 이렇게 되겠죠. 길이는 4.9 이게 이제 4.9 그리고 I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도. 실제 요거의 그 파형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마이너스 30도니까 원점에서부터 30도 있다가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파형이 되겠죠. 이렇게.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루트 2 곱하기 15. 이게 최대값인데 실효값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15.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8분의 3 파인데 이걸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을 바꿔주려면 2분의 파이를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저기, 예,
2분의 파이를 더해줘야 되죠. 코사인,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해주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를 바꿔주려면 2분의 파이를 더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8분의 3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주겠죠. 8분의 7파이. 그럼 결국 원점에서 8분의 7파이가 가려면 이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페이지의 크기가 되는 거죠. 15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요거는 141.4를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는 1.414가 되니까 100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 여기처럼 100 3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해주려면. 그래서 그 141.4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를 플러스 파이를 이제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V호다. 그러면 그 180도를 더해주면 이거에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V4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80도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 3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100에 3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핵심은 그 순식값을 이와 같은 순식값을 페이저로 바꾸는 그와 같은 그 연습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해석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페이저가 나오면 순식값으로 바꾸는 것은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저와 그 다음에 순식값의 변화 관계를